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산과 그리고 금속의 강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액체라든지 뭐 기체 사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산의 메커니즘은 용매 중에서 용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부적인 농도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 있고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 잉크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이 빨간색 잉크는 굉장히 잉크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농도가 높죠. 반면에 이 물 부분에는 농도가 굉장히 낮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퍼져 나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의 균일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그러면 액체에서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고 고체에서도 확산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금속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체 확산은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는 확산과 같이 고체에서도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한적이고 고체 내 열적 진동에 의해서 원자가 이동하는데 이를 고체 확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조직 변화는 확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예로서는 상변태, 균질화, 침탄, 질화, 구상화, 산화 등 여러 가지 있고, 이 확산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서술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픽의 제1법칙, 제2법칙만 나오는 추세입니다. 정상 상태 확산과 비정상 상태 확산,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픽의 확산 제1법칙과 2법칙 식을 한번 이렇게 암기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픽의 확산 제2법칙과 이렇게 제1법칙을 한번 읽어보고, 이것을 똑같이 쓰지 못하더라도 대강 눈에 익혀놨다가 이게 답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침입형 원자는 용매 원자 사이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확산할 수 있다. 침입형 원자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침입형 원자는 그 학습 초기에 한번 나왔었는데, CHBON 기억이 나시나요? 굉장히 작은 녀석들로 원자 번호도 작고 덩치도 작고 이래서 이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조금 침입형 원자가 되기 쉬운 녀석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조건이 맞는다면은 이 용매 원자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이동해서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질 원자가 커서 치환형으로 존재할 때는 용질 원자가 확산을 하기 위한 위치 교환이 쉽지가 않은데, 그 확산 기구의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격자 간 원자 기구 진동에 의한 격자 간 원자 기구에서는 이렇게 여기 끼어 있는 격자 간 원자, 침입형 원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자점 기구, 공공을 우리 다른 말로 공격자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아시죠? 베이컨시라고도 하고 공격자점 공공 하는데, 결국은 원자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이에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A 원자가 옆으로 옮겨 앉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근데 이것을 멀리서 떨어져 봤을 때는 원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공공이 움직인다라고 이해해도 그렇게도 보일 수 있으니까, 공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원자가 움직인다, 공공이 움직인다는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환 기구.
직접 교환기구는 여기 있죠. 이렇게 두 원자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직접 교환기구라고 하고, 링 기구는 여기 다시 그림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세네 개 원자가 이렇게 자리를 단체로 이렇게 바꿀 때 우리는 링 기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확산의 기구 네 가지까지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용체 강화. 이제 금속의 강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용체 강화라는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입형 또는 치환형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기지 조직의 원자 부분과 새로 들어온 원자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인장 또는 압축 응력이 걸리게 되죠. 이 인장 또는 압축 응력에 의해서 항복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여기 그래프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강화유리 아시죠? 화학적 강화유리 말고 물리적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를 단면이라고 있을 때, 이렇게 이 블럭을 유리라고 봤을 때 내부에서는 인장 응력을,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압축 응력을 줘서 서로 뭐 손을 맞잡고 잡아 당기는 것처럼 내부에 응력을 줘서 강화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용체 강화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지 조직과는 다른 크기의 원자가 들어가며 그 주변에 압축 또는 인장 응력을 주어서 서로 힘을 계속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첨가되는 합금의 원소량에 따라서 여기 구리 합금의 항복 강도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영향 보이시죠? 이렇게 합금을 넣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눈에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체 강화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강도와 경도가 커지는데 이 고용체 강화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성은 순금속보다 낮다. 그러나 고용체 강화에 의한 강도와 연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합금의 연성은 순금속보다 낮은데 고용체 강화에 의해서 또 강도와 연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 전도도는 작아진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 원자들이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또 방해하겠죠. 그리고 크리프 저항성이 커진다. 이렇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인장 강도, 연신율, 항복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속의 강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석출 강화와 분산 강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들 부침개 드시죠? 이 부침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침개를 붙이면은 재료가 뭐가 들어가죠? 전구지가 들어가죠. 전구지. 경상북도에서는 이 전구지라고 하는데 부추입니다. 이 부침개에 만약에 부추가 없이 밀가루 반죽만 들어있으면은 젓가락으로 쭉쭉 찢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잘 찢어지겠죠? 근데 부추 한 가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추가 이렇게 얼기설기 여기에서 부침개에 들어가서 강화를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추 한 가닥을 옆에 밀가루가 잡고 또 잡아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젓가락으로 찢어지려고 할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튼 이 금속 조직에 이 부추 같은 녀석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선생님은 석출 강화와 분산 강화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출 강화의 기본 원칙은 석출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도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처리에 탄소를 고용하듯이 그런 고용 한도가 꽤나 커야 돼요. 사실 철이 잘 쓰이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기지상은 연성이 크고 석출물은 단단한 성질을 갖는다. 석출물은 불연속적으로, 기지상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 내에 기지상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득 차 있고 석출물은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박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석출물은 불연속적으로 있고 기지상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석출물은 미세하고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 부피로만 볼 게 아니고 석출물은 굉장히 작은 게 좋습니다. 석출물 입자의 형상이 구형에 가까울수록 응력 집중이 적어서 균열 발생이 적다. 그리고 석출물의 부피가 크면은 강도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석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용체화 처리, 금냉, 그리고 시효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용체화 처리는 합금을 고용 한계선유로 가열해서 균일한 알파 고용체가 되도록 유지한다. 충분한 구리를 가진 고용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도를 급냉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의 200도, 300도 또는 그 이하의 알루미늄은 어떻게 구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의 구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효 과정을 통해서 여기 에이징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나이를 먹는 것이다.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은 과포화 고용체를 고용 한계선 이하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했을 때 이 과포화된 원자들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석출 강화 기구는 용체화 처리, 급냉, 그리고 에이징 또는 시효라는 말을 씁니다. 밑에 보면은 석출물과 기지 조직의 연결을 의미하는 정합성, 이 정합성 부분과 지피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알루미늄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산 강화를 보겠습니다. 시효는 용체화 그리고 급냉 그리고 시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분산 강화는 원래 강한 녀석들을 넣을 거예요. 기지상에 미세하게 분산된 불용성의 이상에 의해서 석출 강화와 분산 강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분산 강화는 이상이 고용체가 아니고 다른 재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휘스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스커. 이렇게 거의 이론 강도에 근접한 이 막대기 모양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입자, 이 분산 입자가 이런 녀석이에요. 분산 입자가 석출물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전이 이동에 대한 장애물로 적용한다. 결국은 이 장애물 역할을 해주는데 가공 경화와 분산 강화의 조합으로 분산 강화형 합금 제조 시 소성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분산 입자가 전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분산 입자가 전위를 안정시켜서 회복과 재결정을 방해하고
용융점 근처의 고온에서 고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석출에서는 열 처리를 통해서 이상을 만들어낸 거에 반해서 분산 강화에서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휘스커 등이 있겠죠.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강화를 한다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산 입자가 가져야 할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녹으면 안 되겠죠. 이 기지 조직에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융점이 높아야 되고 자유에너지가 크고 확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지 조직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립계의 미세화에 대해서, 결정립계 및 미세화, 이렇게 결정립계 미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결정립을 작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결정립이 작으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강화는 전위의 이동 방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석출된 이 제2상이 또는 분산에 집어넣었던 제2상이, 그리고 이번에 결정립계 미세화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결정이 이렇게 클 때보다는, 하나 둘 셋 넷, 결정이 클 때보다는 결정이 작으면은 이렇게 결정립이 많아진다 그랬죠. 이 결정립 자체도 결국은 전위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옛날 과학자인 홀과 패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홀과 패치는 인자 항복 능력과 결정립 크기 사이에서는 어떠한 식이 성립된다는 걸 발견했고, 이 홀 패치 식의 뜻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정립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장 능력과 항복 능력은 올라간다. 재료가 강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 결정립 미세화에 의한 강화 기구는 금속 재료 내부에서 결정립계의 전위의 이동이 방해를 의미하며, 결국은 전위들이 결정립 근처에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뭐 이런 현상을 직접이라고 하고, 직접된 전위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해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조금 어렵죠. 원래대로라면은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결정 내에서는 이렇게 원자가 균일하게 있기 때문에 전위의 이동에 전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방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결정립계 부분에서는 원자가 균일하게 줄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위가 넘어가는 걸 방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석출경화, 석출, 그리고 분산 강화, 결정립 미세화.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가공경화가 있죠. 이렇게 금속의 가장 큰 몇 가지, 4가지 정도의 강화 기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